얼마 전에 은퇴하신 워렌 버핏의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200조 원이에요. 지금 95살이시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걸 하나 알려드리면 이 사람 1958년부터 살기 시작한 집에서 지금까지 67년째 사세요. 200조 원 부자가 67년 된 집이에요. 67년. 와, 저라면 200조 원 벌면 바로 강남 아니면 한남동으로 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200조 가진 사람이면 진짜 어디 뭐 펜트하우스 이런 데서 사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정상 아니겠죠? 어쨌든 이 답이 어디에 박혀있나 어디에 있나 봤더니 이 사람의 6살 때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렌 버핏이 6살 때 코카콜라 6병을 25센트에 사서 5센트씩 5병에 판 이 사건은 되게 유명하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내가 구매한 돈보다 판 돈을 남기는 거, 마진을 남기는 걸 6살 때부터 이 사람을 한 거예요. 이때 이 감각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받는 돈이 내가 만든 가치랑 정확히 맞아야 된다라는 거를 이때부터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95살까지 그대로 간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스스로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격, 우리가 결정하나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받아야 할 돈인데 막 미안하다고 막 못 받고 막 시간에 갈아놓고 품을 썼는데도 막 가격을 못 올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워렌 버핏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어린 시절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돈의 무의식, 돈의 감각이 지금 우리가 30대 40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그 가격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저는 라이언 코치라고 하고요. 저는 12주간의 비즈니스 마스터리라고 하는 코칭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이 돈 무의식 때문에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이걸 풀어내니까 이제서야 돈 버는 게 되게 편안하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 가격 혹시 미안하신가요? 안 미안하신가요? 혹시 미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머리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리는 가격을 더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과 몸이 지금 따라주지 않을 거예요. 뭐 견적서를 쓰거나 아니면 영업이나 세일즈를 할 때 막 미안한 톤이 나오고 자꾸 막 단가 협상할 때 양보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뭐냐면 본인의 가격에 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생 가격을 못 올리는 거를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1년이 돼도 못 올리고 3년이 돼도 못 올리고 10년이 돼도 못 올리실 거예요. 아마 실력이 늘어나도 가격을 늘리질 못해요. 왜? 가격은 실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한 무의식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받아도 된다라는 그 가격을 느끼는 그 한도까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 한도 위로는 절대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는 어디에서 오냐? 바로 6살, 10살, 12살 본인의 부모님과 어린 시절에 만들어놨던 그 통장 잔고가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돈의 무의식을 가둬놓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봤던 어린 시절에 봤던 돈의 크기 그리고 어른들한테 들었던 그것은 비싸다라고 했던 그 말들 그리고 어른들 우리 부모님이 돈을 받을 때의 그 자세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로 지금 내 머릿속에 돈의 무의식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충격적인 건 뭐냐면 제가 컨설팅하는 대표님 중에 이분이 일을 진짜 잘해요. 나이도 어린데 진짜 빠릿빠릿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분한테 컨설팅하면서 제가 배우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 무서운 건 뭐냐면 돈 무의식이 엄청 가난한 시절에 멈춰 있다 보니까 아직도 가격을 못 올려요. 진짜 막 3, 40만 원에 모든 일을 다 해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 무의식이 바뀌어 있다고 해도 이 무의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워렌 버핏급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미 내가 어린 시절에 갖고 있는 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 돈 무의식을 어떻게 박살내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워렌 버핏은 1930년 미국 오하마 출신이에요. 그래서 95살이죠 지금. 첫 사업이 어떻게 보면 뭐 사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코카콜라 떼다 판 거 이게 6살 때예요. 1936년 때죠. 이때부터 마진이라는 걸 계산을 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7살 때 시장 조사를 했는데 어떤 시장 조사를 했냐면 동네 주유소를 돌아다니면서 음료수 병뚜껑 8,000개를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수가 뭔지를 분류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코카콜라였던 거예요. 이거를 알아낸 게 7살이에요. 그리고 11살 때 첫 주식을 샀는데 그게 시티즈 서비스라고 하는 주식을 샀거든요. $115에.
자, 근데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뭐냐면, 자, 1958년에 워렌 버핏이 오마하에 집을 하나 샀어요. 이때 당시 그 집의 가치가 31,500달러. 근데 6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집에 살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산이 200조라고? 근데 200조 원 부자가 67년 전에 산 그 집에서 집을 옮기질 않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 사람이 인생에서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6살 때 코카콜라 그 마진 계산하는 그 무의식이 이 사람의 평생을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돈은 즉 가치 교환이다. 이게 6살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돈 무의식이. 이 무의식이 코카콜라를 1조 원에 매수하고 평생을 검소하게 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자산의 99%를 기부하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평생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혹시 어렸을 때 야, 너 돈 좀 아꼈어,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거는 검소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무의식의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검소함이라는 것은 가치 교환을 명확하게 보는 마인드인 거예요. 죄책감은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돈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인드가 돈에 대한 죄책감의 마인드거든요. 이 두 개가 정말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원칙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은 1949년 뉴욕 퀸즈에서 태어나셨고 아버지는 재즈 색소폰 연주자고 어머님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중상층 가정이었어요. 이 사람이 12살 때 아르바이트로 동네 골프장에서 이제 캐디로 일을 했어요. 롱 아일랜드 링크스 골프장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조금 특별한 곳인 게 뭐냐면 여기가 옛날에 윈저 공작이랑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자주 오던 곳이었거든요. 즉 뭐냐면 월스트리트 부자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골프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캐디한테 한 라운드당 6달러를 받았어요. 이때 당시 이 사람이 모은 돈이 한 300달러. 12살이 모은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중학교 2학년쯤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부자들이 라운드를 돌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당연히 주식 얘기를 했겠죠. 월스트리트니까. 1960년대는 미국 주식이 초호황기였거든요. 12살 레이 달리오는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자기가 모았던 300달러를 다 털어가지고 뭘 샀냐? 노스이스트 항공 주식을 샀어요. 왜냐면 5달러 미만 살 수 있는 회사 중에 자기가 들어본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대로 말했어요. 뭐냐면 그때는 그게 진짜 멍청한 이유였다고. 근데 운이 좋게도 노스이스트 항공이 다른 회사랑 합병이 되면서 주가가 3배가 뛰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살에 첫 주식 투자에서 3배 수익을 맛본 거죠.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 이 12살짜리 레이 달리오는 어떤 무의식을 갖게 됐냐면 돈은 게임이구나 라는 무의식을 갖게 됐고 이거를 옛날에 인터뷰에서 그대로 말했어요. 와, 뭐야, 돈 버는 거? 이거 게임? 너무 쉽잖아, 나 이거 평생 할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무서움이 없어지고 죄책감이 없어지고 게임이라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이 무의식이 60년을 갔어요. 그러면서 1975년 이 사람이 26살 때는 본인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를 창업했고 운용 자산이 200조 원, 세계 최대급 헤지펀드를 만든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돈을 어떤 감정으로 다뤘냐는 거예요. 무서움? 죄책감? 부끄러움? 뭐 가격을 말할 때 떨리고 막 견적서 못 보내고 영업할 때 미안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어린 시절 박혀있는 돈에 대한 무의식의 감정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현대 정주영 회장님 일화예요. 이 사람은 1915년도 강원도 통천군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고 6남 2녀 중에 장남, 즉 엄청나게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릴 때 보리밥에 무짠지로 살았다고 본인 자서전에도 막 쓰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다 아시죠? 사실은 충격적일 것도 없어요. 16살 때 가출했어요. 농사일이 싫어서 가출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이 가난한 환경에서 평생 살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서 첫 가출을 해가지고 청진까지 갔어요. 그래서 부두에서 막 노동했거든요. 16살이면 지금 대한민국 나이로 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요때 시절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가출을 해서 또 2번 잡혀왔는데 또 2번째로 또 가출을 했어요. 이번엔 멀리 가야겠다 라고 해서 서울로 간 거죠. 거기에서 이제 쌀가게 점원으로 시작을 했고 22살 때 그러면 내가 이 쌀가게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사장님이 관둔다고 해서 그 쌀가게를 사요. 그 쌀가게 이름이 경일상회고 그게 지금 현대그룹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1947년에 현대건설을 만들어요.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국토가 폐허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쟁 전에 만들었던 현대건설로 다리도 놓고 도로도 깔고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가 깔리니까 1967년에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1973년에는 현대중공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대경제의 10%를 만들어냈다라고 일컬어지는 게 지금의 현대그룹인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정주영 회장이 2번이나 가출을 했잖아요. 이때 정주영 회장 어릴 때 박혀있던 돈에 대한 무의식은 뭐였을까요? 바로 돈은 도구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죽을 뻔했던 사람한테는 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죄책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야씨 나 살아남아야겠다. 바로 살아남아야 되는 도구였던 거예요. 이 사람 명언 있잖아요. 우리 주영이 형의 최고 명언. 이봐 해봤어? 이거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랑도 자주 막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직원들이 아 회장님 이거 안 됩니다. 진짜 검토해봤는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하면 정주영 회장이 야 해봤냐고 막 물어봤다라고 하잖아요. 안 해보고 무서워하는 건 가난한 사람의 무의식인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은 돈은 도구이기 때문에 해보자라는 거죠. 자 보시면 워렌 버핏도 레이 달리오도 정주영도 패턴이 똑같아요. 뭐냐? 어릴 때 내가 어떤 환경에서 돈의 무의식이 어떻게 박혀 있냐에 따라 그 무의식이 평생 사업에 대한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요 단 하나의 차이. 자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의식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똑같아요. 가격 못 올리는 거,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돈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자리를 잡혔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저도 많은 분들을 컨설팅하고 저 스스로도 저는 지금도 명상센터 다니면서 명상을 매일 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이 돈무의식이라는 거는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한번 여러분들 채워보세요. 돈은 뭐뭐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돈에 대한 무의식이 자동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돈은 무섭다, 돈은 죄책감이다, 돈은 부끄럽다, 돈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한번 채워보세요. 그게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돈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굉장히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 여러분들마다 바꿔야 되는 돈에 대한 방정식은 다양하겠지만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돈은 가치 교환이다. 자 워렌 버핏도 레이 달리오도 정주영 회장도 어렸을 때 박힌 무의식은 다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뭐냐? 돈은 가치 교환인 거예요. 가치. 무서움도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가치만큼 그냥 받을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벽이나 이런 데다가 적어두세요. 전 적어놨거든요. 제 회사 책상에도 적어놓고 저희 안방에도 적어놨어요. 내가 만든 가치만큼 돈을 받는다. 그것은 나의 책임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높은 가치를 만들었는데 낮은 돈을 받는다? 저는 그 책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저 이거 하는데 2년 걸렸어요. 돈무의식 바뀌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뀌는 순간 돈을 벌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을 못 올리고 내가 돈을 진짜 폭발적으로 벌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돈무의식의 문제일 수 있다. 이 돈무의식을 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은 뭐다라는 걸 한번 적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무료 전자책, 무료 강의, 그 다음에 1:1 무료 진단 컨설팅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돈무의식에 대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다뤄봤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즐겁고 재미있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 코치였습니다.